네, 이렇게 거액의 코인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오늘 오전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상곤 대구 한의대 특임교수, 윤재관 민주당 정책부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오전에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전격으로 탈당을 선언을 했습니다. 일단 그 내용을 보면 부당한 정치 공세에 맞서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먼저 그 배경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결국은 저는 이런 탈당 선언까지 하게 되는 건 본인이 스스로 자초를 한 거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네. 본인이 지금까지 한 두어 차례 공식적으로는 한 차례밖에 안 됩니다만 해명을 하는 과정들이 전부 황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태가 점점 더 악화된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인 해명이라는 게 맨 처음에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팔아가지고 초기 투자금을 마련했다고 했던 그런 부분들도 민주당 내에서 이 제기가 있었습니다. 주식을 팔았으면은 재산 변동이 있어야 될 텐데 재산이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고 변동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부터 이제 해명이 꼬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결국은 그 해명이 이제 에어드랍으로 해서 공짜 코인을 받았다는 것까지도 이렇게 왔는데 본인은 공짜 코인 받은 거 본인이 투자자로서 의원 신분이 아니고 투자자로서 받은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과연 문제가 없다고 하면 본인 스스로 그런 자금 출처라든지 거래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자들 앞에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전문가들하고 토론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까지 한 번도 기자들 앞에서는 정식으로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이런 걸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입장문을 낸다든지 어제 같은 경우도 SNS에다가 그렇게 해서 기자들 탓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만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이 김남국 의원이 꼬이기 시작을 한 게 계속 남 탓을 하는 것 아닙니까? 남 탓을 하고 처음에는 한동훈 장관 작품이라고 했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기자들 공짜 코인 받은 건 뇌물을 받은 겁니다. 그 공짜 코인 받은 걸 가지고 뇌물이라고 하는 기자들 보고 황당무계하다고 하고 기자들한테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하고 이렇게 엄포를 놓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점차 꼬이다 보니까 스스로 이제는 탈당 선언까지 왔는데 저는 탈당이 아니라 결국은 의원직 사퇴에다가 법적 책임까지 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이제 민주당이 의원 쇄신총회를 열기로 예정돼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오후 4시쯤에 열기로 했는데 그 전에 앞서서 이렇게 오전에 전격적으로 탈당을 선언한 배경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쇄신의총에서 김남국 의원에 대한 거취가 논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 본인이 스스로 결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보면 김남국 의원은 계속 끝까지 싸우겠다고 지금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개인의 신분으로 민주당의 당원인 신분이 아닌 개인의 신분으로 국회의원이긴 하지만 무소속 의원으로 본인의 지금 상황을 계속 좀 전개하는 것이 당에도 누를 덜 끼치고 본인도 좀 훨씬 더 홀가분하게 얘기를 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다만 민주당의 당규에 따르면 이렇게 그 징계 기간 동안에 징계를 하기 위해서 어떤 감찰을 하거나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탈당을 할 경우에도 네. 무조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당규에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고요. 징계 중에 탈당을 했다는 사유도 복당을 할 때 복당 심사에도 참고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징계 사유에 대한 해당 여부가 있는지에 대해서 끝까지 밝힐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윤리심판원의 지금 조사 상황, 당 진상조사단의 그 활동 이와 상관없이 탈당과 이거는 별개의 문제다. 이에 대한 결론이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론을 분명하게 내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부의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김남국 의원이 탈당 선언을 했더라도 아마 당 내부에서는 조사가 계속될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네, 겁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윤리심판원 같은 경우에 예. 그 과정 속에서 탈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민의 눈높이 입장에서 보면 아니 조사를 하고 있는데 탈당을 해버린다고 해서 그 조사를 멈춰버리면 실제적인 진실이 밝혀지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정당이 정당하게
어떠한 권한을 행사하는데 제약이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당규에 분명하게 규정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꼼수 탈당이니 뭐 꼬리 자르기 위한 탈당이니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내용들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앞서서도 이제 김 의원과 관련된 의혹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혹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탈당 선언을 했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계속 조사를 이어가겠다 말은 했지만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김남국 의원은 뭐 마땅한 기자회견이나 여러 가지 해명에 대한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결국은 이렇게 자꾸 지금까지 해오던 그런 형태로 계속 갈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 민주당이 이제 진상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 이렇게 탈당을 한 마당에 진상조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지금까지의 진상조사도 원래 오늘 이제 그 오후에 있을 쇄신의총에 진상조사단이 이제 중간조사 결과를 보고를 하게 돼 있었던 것 아닙니까? 네. 네네. 그런데 지금까지 진상조사를 한 걸 봐도 그렇게 진전이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까지 진상조사단이 밝혔다고 하는 게 4개 계좌 가지고 이제 가상화폐를 거래를 했다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게임 업계로부터 에어드롭으로 해가지고 공짜 코인까지는 받았다는 건 확인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은 진상조사단이 계속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 걸 지켜보면은 김남국 의원 해명한 거에만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상조사단을 민주당에서 진상조사단을 구성을 했고 그리고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민주당에서 뽑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진전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진상조사에 한계가 있는데 이런 상황을 틈타가지고 이제 탈당까지 해버렸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계속 견딜 때까지 견디겠죠. 그렇지만은 이 코인이라는 게 앞서 우리 보도도 있었지만은 코인이 저렇게 이제 계좌가 특정이 돼버리고 사람이 나와버리니까 코인 거래를 하는 사람, 우리 요즘 김남국 의원 때문에 전 국민이 코인 전문가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인 계좌를 다 이 전문가들이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또 얼마 남지 않았다. 결국은 또 지금 현재 김남국 의원이 초기에 60억 갖고 있었던 위맥스 코인 같은 경우는 피해자들이 지금 검찰에 고소를 해놨어요. 검찰에 고소를 해놓고 그다음에 시민단체들도 경찰에다가 고발을 해놓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진실은 법적으로 밝혀질 수밖에 없다. 검찰과 경찰이 그 진실을 밝혀야 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동안 뭐 진상조사가 제대로 된 부분이 없다라고 봐주셨고 오늘 오후에 어쨌든 쇄신 의총이 열리긴 합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의원직 사퇴와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오늘 의총에서 좀 어떤 얘기들이 오갈 것이고 어떤 얘기가 좀 나와야 한다고 교수님께서 보십니까? 아무래도 일단 결국은 이제 원래 오늘 쇄신의총이라는 게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이거 가지고 이제 향후에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변해야 되느냐 개혁안을 만들겠다 쇄신안을 만들겠다 해서 계획이 됐던 쇄신의총인데 이게 이제 지난주에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김남국 의원 쪽으로 이제 완전히 불이 옮겨 붙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이 옮겨 붙었는데 오늘 만약에 탈당을 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면 김남국 의원은 제가 볼 때는 아주 문매를 맞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전체적으로 다 그 친명계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비주류들이 지금까지 언론 보도를 이렇게 보면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에 아주 충격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지금 당 내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당내 그 비주류들 의원들 최대 모임이라고 하는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더 미래라는 모임이 하나 있던데 그 미래에서는 심지어 도덕성이 아주 그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심지어는 2004년 한나라당 차떼기 사태 때 말이죠. 그때 한나라당은 천막 당사를 만들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더 미래 어떤 의원 말하는 걸 들어보면은 2004년 한나라당이 천막 대회 만들었던 그런 결기를 발휘를 해야 될 때다라고 하는 걸 보면 또 박광원 원내대표가 비주류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오늘 쇄신의총에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하지 않고 있었다면 저는 아주
엄청나게 타격을 받지 않았을까? 아니면 내부에서 내부 공격으로 해서 더 많은 진실들이 드러났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남국 의원이 이제 탈당을 선언하기 전에 지난 12일에 이원욱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설령 김 의원이 탈당을 하더라도 당이 받아줘서는 안 된다. 이게 당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당이 좀 직접 스스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포함할 때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어떤 식으로 민주당이 대응 방향을 잡을 거라고 보십니까? 첫 번째는 이번 사태와 관련돼서 당이 개선해야 될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기에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라는 국민의 비판이 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당 입장에서 공식적인 사과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두 가지가 크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법적인 이 미비 사항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죠. 특히나 이제 재산 공개와 관련돼서는 그게 재산인데도 불구하고 블랭크가 돼 있다는 사실은 신속하게 지금 빨리 입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국민적인 여론은 김남국 의원 혼자만 했겠느냐, 정치권 전반에 걸쳐서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고 있고,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문제 제기를 계속했지 않습니까? 의원들의 코인의 전수조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입장을 정하고 국민의힘과도 이제 협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앞에서 말씀하신 거에 조금 팩트를 정확히 얘기하면 차떼기 때 천막 당사를 한 게 아니고요. 탄핵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천막 당사를 했죠.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연결시키는 데는 팩트가 좀 틀렸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우선 지금 정치권에서 김 의원 논란이 커지자 앞서도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코인 보유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성이 있을지 그리고 실효성 측면에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전수조사 아무래도 이제 어차피 이제 워낙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가 충격이 큰 사건이다 보니까 국회의원 전체적으로 이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합니다만 지난번 부동산 투기 의혹 때도 전수조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전수조사가 어렵다고 그래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이제 협조를 받아서 권익위가 이렇게 조사를 하면 되는데 코인 같은 경우는 익명성이 있어가지고 거래소에서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게 전수조사가 어렵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하기는 조금 부동산 투기 의혹 때 같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천막 당사는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촬영 어렵다 저렇게 얘기하시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전개되는 상황을 파악을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지금 김남국 의원이 소위 말해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만은 이제 지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블록체인 기술로 인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확인할 절차들을 전문가들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번에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남국 의원의 그 거래 내역들도 추정하게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까지 됐는데 그렇게 부동산처럼 제도적인 기반이 안 돼서 안 된다. 이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핑계인 것 같고요.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 한번 해서 국민들에게 입법적인 미비 사항으로 인해서 재산 공개되지 않는 내용들이 어떻게 돼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도 깨끗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간호법 제정안도 잠깐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당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 당정협의회를 엽니다. 지금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서 양측의 찬반 단체가 집회를 예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또 막판 협상이 불발이 됐습니다. 간호법 거부권 건의 여부 오늘 결정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거든요. 좀 어떤 내용들이 오갈 거라고 보십니까?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결정이 되게 하겠습니까? 어차피 이제 이달 25일까지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든지 최종 재가를 해서 공포를 하든지 그 부분을 결정을 하면 되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있다고 보고요. 이 간호법 문제는 민주당이 저렇게 입법 독재를 하고 입법 폭주를 하는 바람에 이게 지금 사회 갈등을 양산을 시킨 겁니다. 이게 그렇게 사회
등을 만들어 놔놓고는 지금 대통령한테 거부권 행사하도록 해가지고 대통령한테 책임을 지금 떠넘겨 버린 거란 말이죠. 대통령으로서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 간호법이라는 게 간호사들은 찬성을 하고 있지만 다른 의료인들은 반대를 한단 말이죠. 이렇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런 상황에 있는 부분들을 일방적으로 그냥 의석수가 많다고 저렇게 통과를 시켜버리고 나면 대통령으로서도 대통령이 어디 무슨 뭐 진영의 대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간호사만의 대통령도 아니고 의사만의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은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사, 간호조무사 다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민주당이 지금 너무 큰 그 패착을 뒀다라고 생각을 드는데 일단 대통령 보고도 무슨 뭐 대통령이 공약을 했지 않느냐라고 해서 김민석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 공약 사항이니까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알아보니까 작년 1월 달에 간호협회 사람들하고 만난 건 맞아요. 당시 대선 후보 여야 가리지 않고 다 간호사도 만나고 협회들 다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만났을 때도 간호법 협조 요청을 하니까 대통령은 옆에 같이 갔던 국회의원들 보고 국회에서 입법할 때 그럼 협조해 주시라 이렇게 이야기한 걸 갖고 자꾸 지금 공약이라고 해서 대통령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데 대통령도 상당히 고민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야당하고 여당이 정부 여당과 협조가 돼서 나름대로 이 간호법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해관계가 있는 각 단체들끼리 재차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여야가 다시 머리를 맞대는 그런 수순으로 한번 가야 안 되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일단 이번 주 중에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라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흐름이 조금 궁금합니다. 참 이 상황을 보면 정부 여당이 참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지금 공약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어느 누구도 어느 국민도 그 공약을 안 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여론조사 결과들도 뭐 제가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다 하더라도요. 선거 과정에서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후보를 비롯해서 여당이 분명하게 얘기를 계속 해왔던 거고요. 그 점에 대해 지금 부정하는 것이 되게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이 법이 이미 국회를 통과한 법입니다. 근데 윤재욱 원내대표가 새로운 합의점을 찾자라고 지금 최근에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합의점을 찾자고 하면 새로운 대안을 좀 내놓으셔가지고 합의점을 찾기 위한 정부 여당의 정확한 의견을 내놓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없이 그냥 다시 국회가 통과한 법을 다시 국회가 논의하자고 하는 무책임한 지금 발언을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윤재욱 원내대표가 처음에 당선되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화 타협을 통해서 정치를 복원하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이번은 대통령을 설득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주중에 국민의힘 당 윤리위원회에서 태영호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결정을 했습니다. 우선은 지금 태영호 의원이 탈당을 했기 때문에 후임자 물색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당 내부에서는 이제 친윤계 초재선 의원들이 거론되기도 하고 또 3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 내밀하게 굴러가는 부분들은 저도 다 파악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이번 어차피 김기현 대표 본인은 업참마속의 심정으로 여하튼 윤리 결정 부분을 이제 진행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후임자 태영호 의원 후임으로 최고위원을 뽑는 이런 부분에서 김기현 대표가 그동안 조금 실기를 했던 리더십을 다시 복원하는 계기로 한번 삼아봐야 된다. 제가 생각할 때는 김기현 대표가 전당대회 때 연포탕이라는 공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연포탕 공약을 이번 최고위원 후임자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좀 연포탕 공약을 제대로 한번 지키는 그런 기회로 한번 삼아보면 어떨까. 어차피 전국위원회에서 후보들을 이제 보고 뽑을 텐데 그 부분 전국위원회에서 너무 지금 현재 당 지도부가 친윤 일색이다 이런 게 있으니까 비주류라든지 어차피 야당하고도 협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당내 비주류들하고도 나름대로 같이 어깨동무를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비주류들 중에 조금 대표성 있고 중도층에 좀 호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조금 선택을 해서 제대로 이번에 최고위원 한 분을 위촉을 한다고 하면 선택을 한다고 하면 저는
김기현 대표 리더십도 다시 복원될 뿐더러 당도 나름대로 면모를 갖추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국민의힘 얘기긴 하지만 네. 뭐 리더십 복원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좀 국민의힘 이런 지도부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번 한 건 가지고 지도력이 복원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워낙 그 지도부가 약체 지도부이고 막말 퍼레이드를 했던 지도부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국위원회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지도부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돼서 결론을 내리겠죠. 제가 볼 때 뭐 연포탕 얘기하셨습니다마는 개파색이 좀 옅고 그리고 말씀을 조금 진중하게 하는 말을 언행을 좀 진중하게 하는 분으로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뭐 이 호남 유일의 이용호 의원이 거론되고 있고 뭐 그런 배경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 어떤 분이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정말로 여당의 지도부다운 지도부, 대통령실에도 할 말을 하고 전국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의 목소리가 있는 지도부, 이런 지도부가 되는데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야 리더십이 회복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저희가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장 시찰단 파견과 관련해서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4시간에서 5시간이면 협의가 마무리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12시간 가까이 새벽까지 마라톤 협의가 있었습니다. 12시간을 협의했는데 지금 방안 일정 정도만 합의가 됐고 나머지 뭐 어떻게 조사하고 이런 부분은 세부 사항은 결론이 나지 못했습니다. 어떤 부분에 좀 이견차가 컸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좀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는 게 일본 입장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태평양을 연안으로 두고 있는 국가들 모든 현안이 되는 그런 사안들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그 민감한 현안이 되는데 그렇지만 우리 IAEA가 지금 실사단이 검증을 하는 것 외에 우리 대한민국하고 일본이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부분을 검증을 할 수 있는 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서 셔틀 외교를 통해서 그 부분을 확인을 했고 그 부분을 확인을 해서 이제 시찰단을 구성을 해서 이제 가는 게 되는데 어제는 일단 그 뭐 시찰 기한을 정했지 않습니까? 4일 동안 간다. 4일 동안 하는 거. 그다음에 일부 부분에 어떤 부분을 들여다본다는 항목들도 있고 이랬으니까 저는 첫 출발을 했다고 보고 그 출발 이후에 조속하게 앞으로 이제 각 뭐 여러 가지 원전 오염수 방류 장치라든지 아니면 또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검증하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협의를 한다고 하니까 아직도 충분히 시간도 좀 있지 않습니까? 한 10여일 네네. 시간도 있고 이러니까 양국 정상이 합의를 한 내용이 시찰단을 만들어서 가는 건데 그 부분을 어떻게 허투루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건 뭐 우리 대통령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하라고 했지만 일본의 기시다 총리도 양국 국민들의 건강과 그다음에 해양 생태계 문제까지도 거론을 했던 사안이니까 이런 부분에 기반을 해서 시찰단들이 제대로 입안을 해서 시찰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제 추가 협의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 거라고 좀 예상하실까요? 이건 처음부터 합의가 잘못된 것이죠. 처음에 시찰이라고 했으면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일본의 결정 사항을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보여준다. 우리가 필요한 일본이 필요한 만큼만 보여주고 일본이 필요한 만큼만 자료를 주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차차적인 검증을 해야만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도 있고 국민들의 안심을 드릴 수 있는 건데 시찰이냐 검증이냐 이 용어의 선택이 향후를 가를 수 있는 건데 시찰로 결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러니 문제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만 같은 경우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그냥 대충 시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일본의 수산물 수입까지도 이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비판이 좀 있었던 상황입니다. 국민들이 이런 걸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충 일본이 얘기했던 내용, 일본이 주는 자료, 일본이 보여주고 싶은 곳, 그 정도 둘러보고 와서 그런 것들의 일본의 행동에 대한 명분을 제공해 줄 뿐이고 그 후에는 7월 달 이후에는 방류 이후에
또 수산물 수입까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들이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협의를 해서 단순한 시찰이 아니고 독자적인 검증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계속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말씀을 정리를 좀 해보면은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오염류 방류의 정당성만 더 준다. 국민의힘에서는 진지한 협의가 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관건은 어느 범위까지 이제 시찰을 할 거고 어느 정도의 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의 여부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시찰단이 그리고 검증을 위한 시찰단들이 이게 양국 정상이 합의를 해서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제 마라톤 회의를 거쳐가지고 나오는 게 일정까지도 나오고 일부 항목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검증을 하겠다라고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먼저 시찰을 가라고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4월에 민주당 대책단이란 3명 의원이 일본을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일본 가기 전에 입장문을 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정부 여당이 안 가니까 우리가 대신 먼저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또 시찰을 간다고 하니까 정부 여당이 나서서 간다고 하니까 가지 말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꾸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자꾸 공격을 위해 가지고 반일 정서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꾸 정부 여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대통령 발목을 잡기 위해서만 혈안이 돼서는 안 된다. 대안 있는 대책들, 대안 있는 비판들을 자꾸 내놓아가면서 자꾸 그런 부분들이 좀 제일 민주당에는 제가 제일 아쉽다는 게 그런 부분들이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대안적인 비판을 내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거든요.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안전하다면 왜 검증을 거부하겠습니까? 안전하다면 왜 해양 투기를 하겠습니까? 안전하다면 일본에서 농업용수,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처리수 정도로 아무 인체에 무해하다면 일본 내에서 왜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 우려사항을 계속 전달하는 역할은 야당이 분명히 해야 될 역할이고요. 야당이 할 수 없는 사항들이 정부 여당에서 특히나 정부에서 강하게 주장해서 야당의 주장을 지렛대를 삼아서 그것을 분명히 관철해내는 것이 정부 여당의 할 일입니다. 야당에 대해서 계속 비판만 하는 것이 할 일이 아니고 야당의 비판을 지렛대 삼아서 일본에게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해서 관철시키는 게 정부의 역할인 겁니다. 야당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 야당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비판할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현안으로 떨어진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자체적인 검증을 어떻게 관철해낼 것인가 그거에 더 골머리를 써야 되는데 야당에 대한 비판만 더 많이 하는 그 시간을 보내는 여당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곤 대구한의대 특임교수, 윤재관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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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